국민의힘은 노선을 둘러싼 내분 속에 연일 위기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을 겨냥한 검경합수본의 강제 수사까지 그야말로 내우외환에 직면한 모습인데요.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틈새를 파고들며 새 과시에 나섰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절윤 거부를 두고 4분 오열된 국민의힘. 지지율 17% 쇼크 속에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도부의 사실상 무대응 속에 위기감이 연일 확산하는 분위기인데 당내에선 유영하 의원 등 텃밭 영남권에서도 절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수는 하나회를 청산해 정통성을 바로 세웠다며 극단 세력을 품는 건 정통성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고 장 대표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두고 검경합수본이 당사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당 안팎의 혼란이 가중되는 형국. 특검과 검찰이라는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입니다. 야당 탄압, 야당 말살, 이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비상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 별렀지만 사실상 다수여당 견제 수단이 없다는 무력한 표정이 읽힙니다. 혼돈의 틈을 타고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의 심장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장동혁 전 대표 방문 때 호응이 없었다는 지적이 일었던 곳을 직접 찾아 새 과시에 나선 건데 배현진, 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노선을 끊어야 한다 정면 돌파에 나서며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나서보겠습니다. 나서서 정면으로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겠습니다. 이번 친한계 동행을 두고 원외 당권파에선 제명된 인사를 돕는 건 해당 행위라며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지도부 홍위병이라며 홍위병들이야말로 무소속 한덕수 옹립을 도왔던 사람들이다.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혜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절윤 거부에 의원들이 집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6.3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다시 한번 노선 변경을 요구한 겁니다. 장 대표는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절연 대상은 절연을 앞세워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라며 절윤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지 일주일. 당 지지율은 17%로 장동혁 체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텃밭인 대구 경북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동률을 나타냈고 부산, 울산, 경남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16%포인트 낮았습니다. 차가운 여론에 중진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장 대표를 찾은 4선 이상 의원들은 윤어게인 절연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과 절연하자고 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라고 했던 그 표현은 발언을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중진 의원들은 최고 중진회의를 신설하자고 장 대표에 요구했습니다. 당 운영 과정에 중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사실상 장동혁 힘 빼기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17명의 중진이 참석한 면담은 2시간 동안 이어졌고 장 대표는 심사숙고하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장파 재선 의원 10명도 모임을 열고 노선에 대한 끝장 토론을 장 대표에 제안했습니다. 의총을 통해서 끝장 토론을 하더라도 빨리 정리하고 그 다음을 나가자는 것이 우리 재선 의원들의 거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장 대표가 실제로 중도 외연 확장으로 노선을 변경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당권파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여전히 징계 싸움에 불을 붙이고 있고 지도부인 신동욱 최고위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선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응원을 하면 이게 해당형인지 아닌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집안 싸움 양상으로 번졌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을 놓고는 소속 의원들의 투표까지 거친 끝에 찬성으로 간신히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반대 목소리가 컸던 경북은 지역구 의원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 통합 추진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양솔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사실상 거부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 대표를 향한 퇴진 요구도 이어졌는데요. 오는 월요일로 예정된 의원총회가 장 대표 리더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절연은 분열의 씨앗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거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주말에도 당 안팎에선 당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장동혁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육선 조경태 의원은 SNS를 통해 이렇게 가다가는 지방선거는 하나마나라며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을 망치지 말고 당을 떠나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도 성명을 내고 장 대표는 당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즉각 결단하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표 자리만 지키려는 옹색함으로 정당을 꾸려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란 정당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고조된 내용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통해 분출될 전망입니다. 의총에선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당권파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가 미래연대, 미래를 여는 공화당으로 새 당명 후보를 압축하고 인재 영입에 나서는 등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당내 갈등이 격화하며 쇄신 기대감은 점차 빛이 바래는 상황.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도 먹구름이 짙게 들이우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의 침묵을 지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판결 반나절 만에 무죄 추정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오히려 이들과 절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반발이 빗발치며 지도부 총사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1심에선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다룬 헌법 제84조에서 소추는 공소제기라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른바 절윤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당내 이런 요구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자 갈라치기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오히려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분들, 함께 싸우는 애국 시민을 거론하며 덧셈 정치를 주장했는데 윤어게인에 대한 구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 안팎에선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과 싸우는 당 대표가 설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를 통해 윤어게인이란 구호에 머무르는 정치로는 중도와 미래 세대를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 재건을 위해선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은 장 대표 사퇴보다 더 좋은 선거운동 방법이 있으면 제안해달라며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징계 절차 중인 배현진 의원은 효력정직, 가처분을 신청하며 지도부와 법적 공방까지 불거진 상황. 지방선거를 불과 100일 남짓 앞두고 국민의힘 갈등의 골은 끝간대를 모르고 더욱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10곳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 대표급들의 출마설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누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지 정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4곳.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 그리고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입니다. 경기 안산 갑등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보선 지역에 대해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10개까지로 예상하는 데가 있긴 하던데 원칙적으로 보궐선거는 그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하도록 합니다. 여권에서 상징성이 큰 계양을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2심 무죄 판결 후 복당을 선언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이름도 심심치 않게 오르내립니다. 지난 성탄절 이 대통령이 계양에 있는 교회를 찾았을 때 김 대변인과 나란히 앉은 모습에도 명심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강훈식 실장이 빠진 아산을도 전략공천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택을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이름이 언급되고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평택에서 내리 3선을 한 유이동 전 의원과 양양자 최고위원이 경쟁할 것으로 보이고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군산에는 김의겸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현역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출마 러시가 이어지면서 보궐선거 지역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합당 무산 이후 범여권의 최대 화두는 선거연대인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에 무공천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시 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한 만큼 무소속으로 원내 입성을 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야 모두 당대표급 인사들의 출마가 거론되면서 국회의원 재보선의 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